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진행할 저는 강사 김양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재테크 분야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경매 물건은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낙찰까지 되어서 소유권 이전 단계까지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매 물건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매 물건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게 되고 일찍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수하는 것이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의 몸은 아직도 건강한데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제2의 인생 설계는 큰 조직에서 인생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1인 기업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미래 40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방식의 인생 설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를 결단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동산 경매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로서 저는 평생 현역으로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크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큰 부동산도 많고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부동산은 경기 하락기에는 이제 끝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오다 보니까는 느낀 점이 있습니다. 경기라는 것은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는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체득을 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제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열심히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장담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면 그 쌓인 만큼 역시 수익도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할 것입니다. 얻고 싶죠? 네, 얻어야 됩니다. 자,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죠? 네,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야가 처음 배우는 사람부터 얻을 수 있는 분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읽지 않는 노하우부터 배우세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키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지 않는 노하우부터 배워야 영원히 나의 나머지 인생을 평생 현역으로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나와 있는 급급한 수익에 현혹이 된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소탐대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얻기 위해 배우지 말고 읽지 않는 노하우부터 배우시라는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매와 매매에 대해서 잠깐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법원을 통해서 공개 매각하는 그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매각 절차는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경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죠. 이 저렴한 가격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일반 시세로 매각을 하게 되고 그 매각 차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매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시세로 매수하고 시세로 매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도자와 매수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중개업소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경매와 매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경매가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매수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포인트를 두고 이 절차와 다양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접해야 되는 내용이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채권자, 채무자, 간단합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내용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법률적인 내용, 복잡한 내용 잘 모릅니다. 네, 채권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 가장 간단하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등한 관계, 서로 권리가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매 물건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매 물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경매 정보라고 치시면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라도 이 경매 사이트에 무료로 접속해서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누구라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화되어 있는 사이트고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일반 유료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무슨 옥션이라든지 무슨 경매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 편리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사이트를 참고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낙찰과 매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계에서 낙찰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 매각을 고민합니다. 매각을 결론 낸 상태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내가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는 매각은 어떤 식으로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물건이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더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격에 매각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여러분들께서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시는 이 말씀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부동산 경매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부동산 물건을 포털 사이트나 이런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부동산의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건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내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글쎄요, 단순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배우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야기가 시세 분석입니다. 시세 분석은 당연히 현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요, 비슷한 물건의 시세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꼭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손품 정도로 기본적인 시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물건 분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많은 분들은 이 물건 분석 단계로 가지 않고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시세 분석을 끝내버리고 바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요, 이 부동산 물건 자체에 어떤 흠이 있고 미래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률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물건을 매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단계를 저는 물건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게 되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게 되면은 나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죠? 권리 분석입니까? 아닙니다. 권리 분석은 이미 끝났죠. 내가 소유권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물건 분석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제대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건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만은 법원 경매 절차이다 보니까 조금 낯선 용어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제일 먼저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경매 물건을 경매를 할 것입니다 라는 단계를 진행하기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다 오세요 라는 내용으로 어떤 기간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신고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의미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 종기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은, 그리고 또 다른 채권자들은 법원에다가 나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신청들이 다 모이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는 공개적인 절차로 매각 공고를 하게 되죠. 예. 매각 공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신문에 보면은 매각 공고 큰 대문짝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매각 공고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매각하는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매각 권고일로부터 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첫 번째 매각기일을 정하게 되고요. 이 물건이 바로 신건에 낙찰이 되게 된다면은 뭐 매각기일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또 유찰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매각기일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낙찰을 받게 되면은 매각 결정 기일이 일주일 후에 정해집니다. 자, 그렇게 정해진 매각 결정 기일은 다시 일주일 이후에 매각 기일이 확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낙찰자는 대금 지급을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게 되죠. 그것이 한 달 이내입니다. 자,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한 낙찰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대금을 다 냈기 때문에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촉탁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낙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고 입금된 매각 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최초의 경매를 신청하신 분 있죠. 네, 채권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한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 배당을 다 받는 분도 있고 전액 배당을 다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받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배우셔야만이 잃지 않는 경매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잃지 않는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받은 부동산은 인도를 완료하게 되죠. 이 인도라는 것은 집을 비운다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살고 있던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나서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한 낙찰자는 새롭게 매각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임차인을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